처음과 끝을 같이 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 마지막 걸 뽑을 거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 행운의 7번을 같이 뽑겠습니다. 강변 활용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가? 아마 서천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영주를 내려왔을 때 이제 서천 개발 사업이 마무리 단계였어요. 그때는 이제 서천 둔치라 그랬고요. 2004년도에 첫 애를 낳았는데 그때는 서천에 첫 애를 데리고 유모차를 끌고 나가고 킥보드도 타러 가고 또 공놀이로 하러 가고 자유로운 공간이었는데 2010년 무렵이었을 거예요. 서천 둔치가 파클 골프장 그리고 게이트볼장 어르신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었어요. 가족들하고 어디 서천 주변을 거닐려고 해도 어르신들이 특정 공간을 다 사용하고 계셨기 때문에 자유로이 잔디밭을 다닐 수가 없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영주에서 아이를 키우거나 아니면 영주에서 운동을 좋아하시거나 서천을 서울처럼 한강이면처럼 자유롭게 활용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상당히 많은 불편사항이었죠. 그래서 아마 이런 민원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의회 의원이 되었을 때 시민들 공공의 목적이 필요할 때는 그것들을 이루어야 된다고. 시는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존재되는 게 아니고 실제 모두의 발전과 영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존재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원이 됐을 때 서천에 대한 전체적인 활용 계획을 다시 잡자라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았어요. 상당하게 많은 반감과 갈등이 발생될 거를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진행을 못했었습니다. 그러면 서천에 종합적인 활용 계획을 용역을 한번 줘보자. 행정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다는 아니지만 전문가의 용역을 통해서 영주시 서천이 진짜 올바르게 사용이 되고 있고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논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야 저도 말 그대로 논리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서천 활용 계획을 가지고 다시 주민들과 이제 말 그대로 사전에 만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그 시간을 잡기가 솔직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하게 좀 목소리를 내고 해서 모든 분들이 모일 수 있는 간담회를 그 당시에 서천에서 했었어요. 의원님들도 몇 분 나오시고 또 많은 시민들이 나오셨었는데 거기서 어떠한 답을 내는 것보다 기존에 이러한 갈등이 있는 거를 어떻게 좀 풀어보자가 제 취지였어요. 누구하고 얘기를 하는데 갈등을 풀려면 대화로 풀어나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혹시나 갈등이 발생되면 또 중재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원칙이라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서 풀으려고 했는데 안 풀렸어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또 제 혼자 힘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던 중에 당일날 간담회를 참석하셨는 어느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의원님, 어르신들의 공간을 인위적으로 저희가 비켜달라고 얘기해서 그거를 가족 전체 또는 전 시민 전체들이 쓰는 것보다 나머지 서천에 지금 활용되고 있지 않는 공간을 찾아서라도 접근성을 높이고 차라리 그 공간에라도 조성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전체 서천이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쓰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 너무 힘들게 이 과정들을 겪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입장에서 너무 고맙죠. 조금 불편하지만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공간들을 찾아서 한번 활용을 해보자. 그게 이제 지금의 강바람 아이신나 놀이터예요. 이를 추진하면서 이제 결과물이 나왔으니까 뿌듯한 입장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일 처음에 원안들을 다 지키지 못하고 또 피해 나가는 부분이라고 또 제 스스로 조금 고민 아닌 고민도 하지만 하나하나씩 또 풀어나갈 수 있는 여지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되고 추후에 또 세상이 바뀌어서 그때는 시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잘 모아서 시민들을 위한 문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비 세상의 관리 및 향후 계획. 이 뽑는 질문마다 되게 어려운 질문만 뽑히는 것 같은데 선비의 도시 영주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게 지금 현재 네이밍이고 비하이고 브랜드입니다. 분명히 역사는 계승되고 또 좋은 전통은 이어가고 또 잘못된 것들은 바로잡아서 후세대들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주는 게 정치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영주의 선비 정신은
관광에 입히고 농특산물에 입히고 산업에 입힐 수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최근에 정신문화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나 영주는 인성에 이제 본향을 만들려고 하는 정책 기조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인성을 지방에서 어떠한 특정 프로젝트 또는 정책 방향으로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무형적인 가치관념이기 때문에. 선비 문화를 이끌어가는 대표 도시로 만들고 싶었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그런데 그 결과물들로 만들어졌는 선비촌이나 선비 세상이 과연 그 당시에 목표했던 문화 관광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관광 산업적인 측면, 그리고 또 우리의 정신문화에 과연 어느 정도를 기여하였는 정책이었는지는 저도 평가를 내릴 수는 참 없지만, 시민들의 대부분의 의견을 드렸을 때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런 질문이 있을 거예요. 이제 관광객들이 직접 과거에는 어떠한 구조의 가옥에 살았고 어떠한 생활 문화를 거쳤는지를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일 처음에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활용도 부분이 조금 떨어지고 이제 전국에 그러한 공간들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선비촌 관람객들이 점점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선비촌을 관광 공모 사업, 안빈낙도 이제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현대식 우리 남산 선비 한옥처럼 통유리가 있고 또 앞에 정원이 있고 가족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 사업들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관람객들이 코로나 이후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영주시 입장에서 상당히 큰 숙제고, 한문화 테마파크를 10년 전에 시작을 했죠. 작년 9월에 이제 최종적으로 준공을 해서 선비 세상으로 개장을 했는데요. 2010년도에 이 사업이 국비공모 사업으로 시작이 될 때는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을 상당히 많이 들어올 때 한류 문화를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작이 됐는 게 이 사업인데, 코로나19 관련으로 중국 관광객들이 거의 다 없어져 버리고, 또 하나 문제는 전국적으로 거의 다 비슷한 한옥 구조의 사업들, 그리고 또 한옥 안에서 한문화를 체험하는 사업들을 만들다 보니까 사업 내용이 너무 중첩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어떠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솔직히 쉽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추후에 코레일 연수원이 지금 선비세상 뒤편에 조성 중인데, 아마 조성이 완료되면 지금보다는 조금 개선될 거고, 또 코로나19가 완전히 해제되면서 국내 관광이 활성화되었을 때 아마 거기에 따른 활성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적자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시의회나 시가 고민하는 게 시민들의 혈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각계 각층의 의견들을 들어서 이 향후 활성화 방안들을 계속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내 전화 왜 안 받아요? 이 질문의 의미도 뭔지 알 것 같아요. 하루에 보통 회의를 들어가는 시간이 3시간 정도 평균? 하루에 한 5시간 정도는 전화를 자유로이 받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될 수 있으면 리턴 전화를 바로 드리려고 해요. 전화가 너무 많이 와 있으면 좀 전화를 드리는 순서들이 조금 흐트러질 때도 있고, 어제 너무 좀 일정이 바쁘다 보니 죄송합니다, 오늘 전화를 드렸습니다 하면 이해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워낙 바쁘니까 또 전화 좀 제대로 받아야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지, 그렇게 전화를 제때 안 받으면 어떡하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녁 늦게 오는 전화는 될 수 있으면 안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께는 죄송하지만 저도 쉼이 있는 시간이 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보통 취침을 11시, 12시, 늦게는 2시까지 취침을 못할 때가 많거든요. 다른 생각들도 하고, 아이들이 학교를 가서 이제 돌아오는 시간, 자율학습이 끝나고 돌아오는 시간대가 보통 11시 정도 됐을 때가 많았기 때문에 그 시간만이라도 아이들하고 대화를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자라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새벽 시간에 그러한 경우들이 보통 있는데요. 10시, 11시 정도의 화재 사고, 아니면 또 주변의 교통사고, 아니면 저녁 시간에 특별한 민원들이 있을 때는 10시, 11시까지는 제가 현장을 나갑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6시, 7시 때에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은
전화가 와서 어떠한 민원 현장을 봐달라고 하시거나 사고 현장이 있거나 긴급 현장이 있으면 그 시간에도 나갑니다. 될 수 있으시면 조금만 일찍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의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최대한 빨리 주민들의 전화는 바로 다시 통화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질문이 3가지였는데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었고요. 2가지는 정책에 관계되는 건데 방안들을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어설프게 일은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 전화를 제때 못 받는 부분들은 또 시민들이 저에게 조금 더 노력해달라는 뜻으로 제가 알고 응원활동하면서 전화 더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것도 답이 없습니다. 오히려 앞부분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일은 잘하지만 인기 없는 정치. 인기보다는 일을 똑바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원하는 입장이 아니고 그냥 아침이나 저녁이나 민원 전화가 오면 받아야 되고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해 드려야지 그걸 어느 걸 더 좋다라고 제가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흰색 테이블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흰색 테이블입니다. 다 없음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